네, 하반기 시장 간단히 점검하고 내년 유망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하반기는 좀 특정 주도주보다 그래도 이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좀 시장 주도하면서 괜찮게 수익률 냈던 팩터들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일단 팩터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팩터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종목의 구분이 뭐 섹터라든지 예. 업종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일단은 이제 뭐 저평가 팩터라고 하면 이제 가치주를 의미를 하는 거고, 예. 뭐 실적 상향, 뭐 성장성 팩터라고 하면 이제 성장주를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무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가는 일단은 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실적이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의 희소성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희소한, 그러니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그 소수의 종목군들이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수혜를 봤다. 그 결론적으로는 이익 모멘텀 팩터가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가지고 실적 기반으로 한 롱숏 플레이가 성과가 가장 좋았다. 그래서 예. 하반기에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적 기반으로만 매매를 했다면, 물론 이게 사실 롱숏 기반이기 때문에 롱 마이너스 코스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실적 기반으로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뉘었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다. 이것은 이제 실적의 희소성이 거의 근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가치주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쪽도 그렇고 국내도 이 저PBR, 저PER 이런 종목군들의 성과가 고 PER, 고 PBR 종목보다 상당히 좀 좋았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일단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3% 이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퀄리티 팩터라든지 이 가치주 팩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되면서 저평가된 그런 종목군들의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시장 성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많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 이제 트렌드가 이제 내년에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연구원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가치주 쪽을? 가치주가 근데 사실 올해도 좋았어요. 올해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치주의 핵심 근간은 이 어떤 이 금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재료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치주가 내년까지도 계속 크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이클상 그 스타일을 매치를 할 때 전체적인 이 침체에서 회복이 될 때는 가치주가 좋고, 이 성장이 어느 정도 좀 둔화돼가지고 성숙기로 갔을 때, 그리고 성장이 완화됐을 때 성장주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좀 가치주, 그리고 금리가 높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은 글로벌 자산 배분되는 거와 같이,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을 든다, 이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 안에서도 기대 수익률, 즉 PER하고 1 나누기 PER, 즉 PER이 낮은 종목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은 법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조달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조금 더 초과 성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들, 즉 저평가 종목군들이 내년에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연말 다가오면서 이제 공매도 청산을 위해서 이 쇼커버링 나서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있어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이 상위 팩터들 연말 성과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단기 대응 괜찮을까요? 일단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군들, 이제 일부 이 소프트웨어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PER이나 PBR이 높은 종목군들이 공매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공매도 숏을 친다, 공매도를 한다, 이런 의미는 고평가를 매도를 하고 저평가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의 어떤 일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이 공매도 잔고 상위는 연말에 계절성이 있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통계적으로 항상 시장을 아웃퍼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전략, 요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에 익숙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12월 한 중순까지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찌됐건 지수는 조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패시브가 올라갈 때는 쇼크오버가 많이 돼요.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보다 호가가 적은
기준가가 얇은 그런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요 스킴이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컨셉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중장기적인 컨셉으로 본다면 예. 올해 12월 달에 이 이익 모멘텀 팩터, 그러니까 실적 기반의 롱숏 팩터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 상위 팩터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실적 기반의 어떤 롱숏 플레이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12월 달에 바닥을 잡고 내년 초까지 이 이익 모멘텀 팩터가 좋다. 즉 실적주를 바닥을 잡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가장 큰 변수 꼽자면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죠. 뭐 차이나론 현상이 이제 심화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좀 시장 긍정적인 영향이나 수혜주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 올해 사실은 이제 차이나런이라는 그 단어가 최근에 나오기는 했지만 네. 사실 7월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중국하고 대만을 이유 없이 팔고 한국하고 인도를 많이 샀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중화권 주식을 팔고 중화권이 아닌 이머징을 샀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예. 하지만 이 중간 선거 전후로 해서 그 임팩트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인도 주식도 사지만 중국하고 대만도 같이 사는 약간 이 차이나런이라고 얘기하기 좀 하기엔 어렵고 조금 어렵네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서 리스크 온 때문에 이머징 주식을 사는 건지 차이나런이 이어지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MSCI 이 편출입 관련한 이 수급이 기대 이상으로 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컨셉에서 보면 차이나런은 조금 더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가총액 상위 IT 업종들이 예.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IT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의 시총 비중을 보면 예. IT 업종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급이 그리고 한국도 높기 때문에 예. 그쪽 수급을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삼성 SDI가 한국의 IT 업종에서 시총 탑3입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군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패시브적으로 그냥 시총 상위가 전부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앞서 가장 처음에도 이 순환매 장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순환매 장세 이어질까요? 좀 내년에 주목해야 할 쪽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순환매 장세는 연말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 이슈도 있고 예. 양도세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말에 이 풋클로징을 해야지 펀드들이 그 정산을 합니다. 예. 수익을 가지고 분배를 하거나 그리고 배당 투자를 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빠지고 많이 덜 올랐던 종목군들을 벤치마크로 복지하면서 올라가고 예. 사실은 이 실적 모멘텀 팩터가 좋다, 실적주가 좋다라는 의미는 로테이션이 아니고 주도주가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그쵸. 저는 주도주가 생길 거라고 보겠습니다. 내년에 이 로테이션 장세는 연말의 특수성 혹은 패시브가 국내 증시에 들어올 때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지수가 외국인의 국내 증시를 계속 산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예. 연말의 계절성이라는 것은 연초가 되면 계절성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실적 모멘텀 팩터에 조금 더 집중하자. 실적이 개선이 되는 주도 업종군들, 주도 종목군들을 서서히 바닥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뭐 내년도 이제 실적 상향 종목 업종들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목들 짚어주신다면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저평가 앤드 실적 개선 이 예.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철강 그리고 유통, 기계, 해운 상사 이런 업종군들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조선하고 방산도 저희가 실적 모멘텀은 오늘 올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 올해 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고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퀀트적으로는 조금 채워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철강이라든지 기계, 해운 상사, 유통 업종, 자동차 업종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좋겠는데 자동차가 싼 건 맞는데 실적 컨센서스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자동차 업종을 접근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으로 보면 뭐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GS, 대한해운, 예. 포스코홀딩스, 현대위아, 넥센타이어, 현대모비스, 현대차, LS, 페노션, 한일시멘트, OCI 이런 종목군들은 저평가 앤드 컨센서스 상향 그리고 리레이팅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리레이팅 스토리가 뭐냐? 이게 사실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없다 보니까 예. 내년, 내후년 실적, 뭐 내후년의 수주를 갖다가 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그런 예. 움직임이 많아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예. 그 롱을 하려고 하는 수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의 희소성 내년의 핵심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뭐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12월 속도 조절 이야기를 했었죠. 뭐
이제 12월 이제 FOMC 남은 상황에서 연말 투자 전략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리스크 온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플러스 알파로 차이나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이나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어요. 그래서 예.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지만 근데 개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수 여력은 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들 수급에 의존하는 지수의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 안에서 약간 로테이션 팩터들이 좀 일어날 수는 있다. 예. 그렇지만 오히려 저희는 이제 로테이션 팩터에 막 너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네. 그냥 내년을 바라보고 실적주를 버텀 피싱하는 예.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뭐 실적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